시간에요.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요.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는 반드시 자석이 있는 곳과 똑같은 자기력이 생기는 자기장이 생겨.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자기선속이었어.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자기장을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들어.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도 달라지는데, 직선 도선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동심원으로 자기장이 생겨. 동심원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그랬을 때 특정한 한 지점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접선 방향이야.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계산하면 되고요. 방향 설정할 때는요, 엄지손가락이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동심원을 그리는 부드러운 자기장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 도선 말고요, 두 번째 원형 도선이거나 또는 세 번째 솔레노이드처럼 곡선 도선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할 때 손가락의 위치가 정반대로 바뀐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형 도선과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 이렇게 감겨 흐르니까 감기 편한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항상 내부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전류 이렇게 흐르면 얘 내부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생기고요. 따라서 바깥쪽은 거꾸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길 건데, 이때 세기 구하는 방법 똑같이 B는 R분의 K-I로 계산하면 돼 라고 했고, 솔레노이드요, 보이는 선에서 바깥선에서 전류 뭐해?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감으시면 안 내부 쪽의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이고요. 외부 쪽은 왼쪽을 향하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나침판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N극 방향 결정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K2-NI로 한다. 이때 N이라고 하는 건 실제 가문수가 아니고 1m당 가문수로 환산한 값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나는 그 자기장이 흐르는 곳에, 자기장이 있는 곳에 영구자석까지를 같이 놓으면 사실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석도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 이 둘이 합성한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겨. 그 자기력이라는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인데, 이 힘의 방향이요,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설정하시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자기력 방향이야. 그랬을 때 이 자기력의 세기는요, 힘세 B라저씨로 계산하면 되고, 이때 같은 세기의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더라도요,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값, 90도가 아니고 30도나 40도나 이렇게 되면 그 값을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해야 돼. 됐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과 전류가 나란한 방향이면 힘을 만들지 못한다 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러한 전류와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자기력이 생기는데, 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만 두 개 있어. 그래도 자기력 생겨. 왜? 각각의 상대편의 도선들이 자기장을 만들어줄 거니까. 그랬을 때 전류가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 건데, 이 A가 받는 자기력과 B가 받는 자기력은 작용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무조건 크기 같아야 돼. A 쪽이 5A 흐르고요, B 쪽이 2A가 흘러도요,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똑같다. 작용반작용이니까. 얘네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두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크기는 R분의 K, I1, I2, L로 계산한 만큼의 힘이 작용해요. 됐죠? 같은 방향일 땐 인력 방향으로, 반대 방향일 땐 청력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그런가 하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던진다고 쳐보잖아.
얘는 전하를 띠고 있는데요. 플러스 Q에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은 M이고 속도를 V로 던져. 그랬을 때 얘가 가는 방향이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그래서 항상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얘는 이 안에서 등속 원운동한다. 그러니 얘를 원운동 시키려고 하는 그 힘, 구심력이 자기력이 만든 힘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받는 자기력은요, 우리는 바베큐로 계산한다. 됐죠?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속력에다 전하량을 곱하면 돼. 바베큐로 계산하는데 이때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고요. 자기력은 바베큐니까 이거 가지고 얘가 도는 등속 원운동하는 반지름 구할 수 있고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도 구할 수 있다. 그죠? 반지름의 크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R은 BQ분의 MV만큼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주기도 예상할 수 있다. 주기는 BQ분의 2파이 N만큼의 주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동위 원소들의 종류, 빈도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 했어.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이 자기네들이 저번 시간에 배워갔던 거고요. 요즘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전기 파트야. 요즘은 전기 파트에서 회로도의 강점이 확 줄었어. 거의 회로도는 안 나와. 대신에 이 자기장 또는 자기력에 해당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 문제는 힘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07페이지요. 질문. 없어. 넘겨. 자, 108, 109페이지 질문. 9번이요. 9번 또 10번. 9번하고 10번이요. 네. 숙제 한번 보자. 설마 내 새끼들이 숙제를 안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1인 새끼. 저희 기린 새끼. 맞아. 아가가 여기. 자, 그러면 9번하고 10번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9번하고 10번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맞지? 9번, 10번. 자, 그림은 무한이긴 두 직선 도선과 O를 원점으로 하고 있는 반지름이 R인 원형 도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 때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됐냐?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원형 도선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원형이 이렇게 되어서 전류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서 한 가닥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중심의 자기장에 영향을 줄 건데, 그래서 이때 이 중심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기장은 위쪽으로 돌고 있는 이 전류와 아래쪽으로 돌고 있는 이 전류가 여기에 영향을 주죠. 되겠어요? 네. 그랬을 때 위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 어차피 똑같이 I가 나뉘어서 가는 거라서 이 세기도 그냥 I 보자. 원래는 2분의 1 I야. 반반씩 나눠가니까. 네, 이렇게 보자.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위쪽 도선에서는 중심으로 이렇게 감기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그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R분의 K-I만큼 만들 거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 맞죠? 그 나오는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 R분의 K-I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합성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 나온다? 0 나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그림은 가와 나는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2R인 자, 종이면에서 고정되어 있는 원형 도선이 있다고 치고 바깥쪽에는 I1, 안쪽에는 I2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고 치자. 그랬을 때 가와 나의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B와 2분의 1 B라고 하고 방향은 반대라고 칠 거야. 그렇다면 I1과 I2가 얼마여야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전류의 세기를 먼저 준 게 아니고요. 중심에서 합성된 자기장을 준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각각 두 개의 원형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예측해봐. 이렇게 거꾸로도 요즘에 줘요. 자, 그럼 볼게요. 이 문제를 풀 때요. 조금 더 편하게 여기에 보시면 커다란 원형 도선도 있고 작은 원형 도선도 있는데 요걸 따로따로 찢어서 세기를 먼저 구해볼까요? 라고 하면 커다란 원형 도선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이 2R이잖아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세기가 I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심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다를 텐데 자, 둘 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치면 중심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R분의 K-I1만큼 자기장을 만들어. 이게 큰 원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야. 자, 그런가 하면 작은 원은 반지름이 R이고요. 전류가 흐르는 세기가 I2니까 얘가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R분의 K-I2예요. 그죠? 얘와 같은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나오는 방향으로 이만큼의 세기를 만들겠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첫 번째 가라고 하는 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입니다. 그러면 더하셔야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2R분의 3K-I1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아닌데? I1, I2가 잘랐는데? 자, 2R분의 K-I1 플러스 2I2만큼 만들어. 네, 정신 차렸습니다. 요만큼 만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흐르는 그림이 나죠. 그러면 나에서의 합성 자기장은요. 두 개가 반대 방향이니까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더 큰 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2R분의 나오는 방향 돼서 자, K-2I2 마이너스 I1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전제 조건이 두 개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 큰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 세기는 어떠냐면요. 얘네들의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얘가 B, 얘가 2분의 1 B라고 했으니 이 세기가 2대 1이야.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시면 2R, K-K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요. 4I2 마이너스 2I1이 I1 플러스 2I2가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 I2는 3I1. 그래서 I2는 이거 I1 대 I2죠. I1 대 I2의 비율은 2대 3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어? 요런 느낌.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110, 111에서 질문. 6번이요. 3번이요. 자, 3번하고 6번 보시면요. 그림 가는 X축장에 고정되어 있는 XY 평면에 수직인 무한히 긴 직선도선 A, B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에는 각각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A와 B 사이에 간격이 3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나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옆에 있는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가요. 마이너스 축하고 플러스 축이 있는 거 아세요? 방향이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방향,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직선도선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D점이다 이 뜻입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D점이다. 요걸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원점에 A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3D 지점에 B라는 도선이 있는데 D라는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야 이런 얘기야.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건 A와 B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 정반대이면서 세기는 같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놈은 들어가고 한 놈은 나온다고 치던지 아니면 다 나온다고 치던지 어쨌든 A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과 B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 정반대고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 자, A가 만든 자기장은 R분의 그랬으니까 D분의 K 얘 전류를 얼마라고 줬습니까? 전류 얼마인지 안 줬어요? 그럼 요거 I1, I2라고 할게요. I1만큼 만들고요. B가 만든 자기장은 ED만큼 떨어져 있네요. ED분의 K I2인데요. 이 세기가 같아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K는 의미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자, 거리 비율이 얼마냐면 1대 2죠. 1대 2죠. 그러면 전류의 비율도 얼마여야 되니? 1대 2여야 됩니다. 자, 자기장에서는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각각의 전류의 세기 비율이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하나만 외워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앞에 있는 전기장의 합력이 0이 되는 곳 같네. 이거 기억하라겠죠. 됐어? 네.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 곳,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같네. 같은 극이면 내부에 만들어져. 내부죠. A와 B의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만들어지죠. 이건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내부에 만들어졌습니다. 됐어?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각각의 전류의 세기 비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I만큼, 얘는 2I만큼 흘러 이런 뜻이야. 되겠니?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전류가 만약에 나오는 방향이라면 나오는 방향 감아보시면 됐죠? 자, A가 만든 자기장은 D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야. 맞냐? 그러면 얘도 나오는 방향이라면 감아보세요. 나오는 방향이면 이렇게 감으시면 D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보죠. 두 개가 맞는 맞죠? 됐어. 그래서 항상 기억해라. 전기장도 자기장도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같네이면 같은 극이다. 그래서 내부면 같은 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기억 X가 마이너스 D인 점과 X가 2D인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D인 지점은 여기. 자, 그 다음에 2D인 지점은 여기. 두 개가 같은 방향 맞죠? 뿔가는 방향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같은 방향 맞습니다. 왜? 내부에 세기가 0인 곳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A가 2배가 아니고 B가 2배여야 되니까 D급만 틀렸네요.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물리에서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늘 언제나 한결같이 방향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를 캐치하시면 기억은 그래프만 봐도 해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그림가는 서로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각각 10A와 40A의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원점에서 크로스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도선으로부터 1cm와 2cm 떨어져 있는 곳에 P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0, B0야.
그러면 나는 무한히 긴 직선 노선을 감아놓은 거죠. 자, 이렇게 감아놨을 때 Q점에서 반지름이 1이고요.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자, 이런 화살표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파이 값은 3이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해보죠.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누워있는 B라는 막대기가 있어요. B라는 막대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4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영향을 위로 2cm 떨어진 P점에서 받고 있어요. 그럼 해보시면 실제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P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B가 만든다고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KI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2c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로 바꾸셔야죠. 그렇죠? 분의 KI가 40A니까 40 요만큼 만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Y축에 서 있는 A도 만들 거예요. A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10A만큼 흘러요. 그럼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A라는 막대기의 입장에서는 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요. 되겠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cm니까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K 상수의 곱하기 10이라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2로 통분을 하시면 빼시면 얘는요. 이게 더 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얼마냐면 20K만큼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네. 이 세기를 우리는 B제로라고 하겠네. 이런 얘기야. 그럼 B제로가 얼마의 크기인지 우리가 확인했으니 옆에 있는 도선으로 가보면 옆에 있는 도선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는 형태야. 그러면 이 중심에 영향을 주는 건 원형 도선도 영향을 주지만 그 밑에 스치고 지나가는 직선 도선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두 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 직선 도선 왼쪽으로 전류가 10A만큼 흐른대요. 그러면 직선 도선의 입장에서는 중심에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만들어. 들어가는 방향으로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1c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자, 직선 도선에서 K 곱하기 10A만큼 만들어. 이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원형 도선은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감아보시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이 1c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똑같고요. 그 다음에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값 K-죠. 근데 아세요? K라는 상수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K-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직선 도선에 비해서 파이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파이 K라고 써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파이 K고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10A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파이를 3로 쓰라고 했어요. 그럼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30이라고요. 그럼 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얼마냐면 40K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B제로라고 하는 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0K거든요. 약분하면 그거의 몇 배? 4배입니다. 그래서 얘는 4B제로의 크기를 가져. 이렇게 가도 되겠죠? 됐죠? 방향은 정반대네요. 자, 그렇다면 기억 볼게요. 가에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요.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방향입니다. 기억 보기 맞네요. 님, 나에서 Q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4B제로가 맞네요. 디귿, 가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여기 써있죠. A가 만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전류를 정반대로 바꾸면 나오는 방향으로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 합성하시면 얼마 되는 거냐면 합성하시면 여기가 60 돼요. 60. 그러면 2분의 60이니까 약분하면 30이 되겠죠? 1분의 30.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원래 자기장의 세기에 비해서 3배 커지는 거죠. 되겠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넘어가죠. 112, 113. 여기 없어? 없길 바래. 숙제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됐죠? 여기까지요. 자, 선생님이 지금 쏟아냈거든요. 잠깐만 5분 동안 보시고요. 테스트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게 이해가 되는지 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5분 드릴게요. 5분 동안 보시고 시험지 하나 드립니다.
10번을 못 풀겠으면 그냥 두셔도 돼요. 9번, 10번 같은 9번은 아닌가? 9번은 아니고 10번은 못 풀겠으면 그냥 두십시오. 이거는 오늘 해야 되는 전자기 유도가 들어가 있네요. 자, 1번. 타임 몇 개 남았어?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5, 2번에 2, 3번에 3, 4번에 2, 5번에 3, 6번에 1, 7번에 2, 8번에 5, 9번 3, 10번 2. 자, 못 풀겠으면 10번은 진짜 안 하셔도 되고요. 전체 문제는 10번 빼고 9문제였습니다. 몇 개 맞았는지 먼저 확인할게요. 다인, 서준, 건영, 1인, 성주. 자, 혹시나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할 거. 괜찮아? 할만해? 다인아, 질문할 거. 괜찮아? 그럼 이따가 해줘.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셨고요. 이제 오늘은 이 책에 남아있는 것들 시간 되는 대로 쭉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는 상고 선생님이랑 파동하시고. 자, 그러면 자기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의 114페이지 보시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아, 그럼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네. 여기까지는 물리 원에서도 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만들어 전동기 같은 물체들도 만들어. 그쵸? 그러면 거꾸로요. 자기장으로 전류가 만드는 게 가능하냐? 이거 가능하다고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류를 생산해요. 그걸 유도 전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유도라는 건 자석이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석의 힘으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할 때요. 조건이 있어요. 자석 그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력의 세기를 변화시킬 때 생기는 값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체통 속에다가요. 그냥 자석을 갖다가 넣으면 이때는 전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도체통 속에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장의 세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면 되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도체와 자석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 자기력의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항상 이 안에 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은요 나름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안에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기장이 변해야 되는 게 싫어서 언제나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려고 다시 말해요. 자석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을 만들어주는 거야. 얘는 그래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 자석 때문에 통 속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데
그 변화가 싫어서 전자들은 자석을 못 움직이게 자기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석을 못 움직이게 하는 자석의 운동을 뭐하는, 방해하는 뭘 만들어야 돼? 힘. 자석이 움직이지 못해서 자기력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만들려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유도되는 전류라는 건 사실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 자석이 내려올 때는 못 내려오게 미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들고요. 자석을 끌고 올라갈 땐 못 올라가게 아래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래.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요. 알겠어? 네. 이 전류가 흐르는 원인, 그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걸 알아낸 사람의 렌츠라서요.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석에 힘을 작용하는 또 다른 자석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도체통이. 그래서 자석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여기에 N극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N극이 만들어지면 자석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 힘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또 자석이 도체통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얘를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S극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또 S극을 늘려 그러면 됐죠? 이 S라고 하는 자석도 들어오지 못하게 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려고요. 여기에 S극이라는 자기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또 S극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얘를 못 나가게 하려고요.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힘을 만들려면 바로 여기에 N극이라는 자극을 만들어야 돼요. 그 N극이라는 자극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전류는 그냥 흐르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자석이 움직일 때 전류가 생기는 이유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려고,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자석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보시면요, 힘 방향이 달라요. 자석이 들어올 때는 미는 방향이죠. 자석이 나갈 때는 당기는 방향이죠. 이 힘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려고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반대입니다. 아세요? 네.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기 위해서 자석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반대여야 된다. 그래야 힘의 방향을 반대로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만들기 위해서구나. 그럼 꼬맹아, 우리요, 물원에서는 그래서 전류가 흘러, 어느 방향으로 흘러, 얼마나 세게 흘러, 여기 포인트를 놔두면 이제는 조금 거시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제 전류가 아니고요, 자석의 입장에서 봐요. 자석의 입장에서 보면 자석이 사실은 이렇게 위에서 땅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는 뭐 하는 거냐면 공기의 저항이 없어. 그럼 당연히 자유만 가죠. 그러면 이게 20m 높이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몇 초 걸릴까요? 2초 걸립니다.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니까. 됐어.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그리면 2초 만에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20이 되면서 낙하한 거리가 20m다. 그랬잖아요. 됐어. 자유낙하할 때 1초 동안은 5m 떨어지고 2초 되면 20m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m 떨어지면 얘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2초 만에 땅바닥에 쿵 하고 묻는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다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수 있는 도체통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도체통을 이렇게 갖다 대면 도체통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떨어진다는 게 자기와 가까워지는 거잖아.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잖아. 그 변하는 게 싫어서 공기 저항은 없어도 이 도체통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치 공기저항처럼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자유낙하를 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R자임이 작아집니다. 얘 무게가 10kg이면 아래쪽으로 100N의 힘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위쪽 방향으로요. 자기력을 만약에 30N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R자임은 100이 아니고 70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천천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20m 다 떨어지려면 2초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자석은 자유낙하보다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요. 얘는 방해하는 힘을 받죠? 그러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라고 하면요.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 보존력에는 중력, 탄성력, 정리력이고 이렇게 세 가지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킨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력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기력, 공기저항, 낙찰력 이런 것들은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비보존력. 그러니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석한테는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를 계속 감소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 있는 물체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알겠냐? 그래서 낙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바닥에 닿을 때 속력도 훨씬 작아져요. 알겠습니까? 이런 관점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건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현상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흘러. 자, 그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린 두 번째 관점. 자석은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 인정. 비보존력이 작용하니까. 그리고 나서 유도전류가 흐른대. 자, 그러면 유도전류가 흐를 때요. 방향은 N극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하시면 전류 방향이 나머지 네 손가락. 됐죠? N극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하시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 그래서 N극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는 발전기는 자석이 들어갈 때 전류 방향과 나갈 때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 전류를 우리 집에 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전자기 유도 방식에 의해서 전류를 생산해서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쓰는 발전기 원리야.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가 뭐니? 전자기 유도. 자석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긴 전류는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를 생산한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주기적으로 방향과 세기가 바뀌는 교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방향이 뿔마가 계속 바뀌는 교류 전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됐어? 그래서 교류 전압 또는 교류 전류 얘네들 그래도 똑같습니다. 됐어? 네, 이런 전압과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이러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전압 됐죠? 그 자석을 이용해서 만든 전압을 우리는 유도 전압. 근데 전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때만 쓴다 그랬지? 사실은 자석이 만든 전압을 유도 기전력 이렇게 얘기해. 되죠? 자석이 만든 전압이 얼마나 세게 만들어집니까? 물원에서도 했었는데요. 무조건 자석이 움직일 때요.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의 변화를 만들려고. 그러니 만약에 이 자석이 움직이면서 이곳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10만큼 자기장이 늘었어. 그거 싫어. 됐어? 그럼 느는 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스스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늘리는 거죠. 됐어? 네. 어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아이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됐죠? 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만들면서 유도 전압을 만들 건데 그 유도 전압은 여기에 호일을 몇 번 감았느냐에 따라서 유도 전압의 세기가 결정돼. 자, 호일 감은 개수 라지 N.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솔레로이드에서의 감은 개수는 우리가 E는 K2-NI라 해서 스몰 n으로 썼는데 여기 라지 N이네. 왜 그래? 얘는 1m당 감은수로 환산해서 눈값이고요. 얘는 환산하지 않고 그냥 실제 감은 수식어예요. 됐죠? 이 길이가 10cm인지 100cm인지 의미 없어. 실제로 몇 번 감았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얘는 실제 감은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얼마나 많이 바뀌냐라고 하는 변화량을 집어넣으면 된다. 자석의 변화량. 됐어? 그 8이라고 하는 건 BA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BA 집어넣으면 된다. 얘를 훨씬 더 많이 쓴다. 되겠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 때문에요. 유도 전압이 생기고 그 유도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유도 전류도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쵸?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식은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 정말 도치통에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유도전류를 만들었는데 자석 더럽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움직이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는 가벼운 도치통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래도 힘들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실제로 들었다 놨다 하지 않고요. 연구 자석에 의해 자기장이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되게끔 해놓고요. 자석 고정시켜놓고요. 여기에 도체통을 파리채 모양의 전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요 전선의 입구가 여기에 입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건데 선생님이요. 그동안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요. 도체통이랑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는 90도였어요. 그래서 도체통이랑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로 이 90도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량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석이 90도가 아니고 내가 비스듬히 삐딱하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이 각도가 30이면 이 변화량의 2분의 1만큼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됐어? 90도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되니까 사인 세타로 환산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의 자기장의 변화만큼이 유도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각도가 세타이면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해서 변화량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발달한 자기장에 반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발전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도체통을 놓고요. 얘를 돌립니다. 얘를 돌립니다.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현재 자기장 방향이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도체 입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입구라고 할 때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변화에 반응할 건데 지금 자기장의 그래서 방향은 도체 입구와 나란한 방향입니다. 이루는 각도가 0도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작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자기장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도 여기에는 유도전류가 안 생긴단 말이야. 수직 방향으로 두고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갈 거야. 그러면 입구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늘어나죠. 됐죠?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늘어나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얘를 이렇게 돌려서 0도에서 90도가 되기까지 회전을 시키면 이 입구에서는요 사실은 N극이라고 하는 자기장이 가까이 다가오는 효과야. 자기장이 세지니까. 자, 그랬다가 90도만큼 세웠다가 얘를 더 늘려? 그러면 90도에서 18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직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이 늘어났다가 거꾸로 줄어드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 구간은 N극이라는 자석을 빼버리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반바퀴를 돌리는 순간이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반바퀴 더 돌리죠. 180도에서 270도가 되는 순간 거꾸로요. 거꾸로 S극을 들이미는 효과예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져요. 자, 그랬다가 270도에서 360도로 다시 누이는 순간 S극을 잡아 빼는 효과입니다.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무거운 걸 넣었다 뺐다 자석이든 통이든 걔가 들었다 놨다 하지 않고요. 요즘은 도선을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킵니다. 됐어?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갑자기 이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이렇게 발생해서 가버립니다. 됐죠? 그걸 우리 집에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그림이요 어디에서 봤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력 만들 때 전동기도 이 구조예요. 연구 자석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죠. 그 전동기는 먼저 콘센트 연결해서 전류를 먼저 흐르게 하니까 아이가 돌아. 이거였고요. 발전기는 먼저 돌리고 나니까 전기 생겨. 선호가 바뀌는 겁니다. 됐죠? 자,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동기, 그 다음에 발전기 둘 다 연구 자석과 도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구조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사용하는 원리는 다르죠. 얘는요 전류를 흘리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다시 말해서 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체를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도구예요. 그걸 모터라고 하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기기고요. 발전기는 거꾸로 저 도선을 돌리니까 전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얘는 자기력을 이용한 거고요. 얘는 전자기력을 선생님 혹시 발전기를 전동기로 쓸 수 있어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다가 콘센트만 연결해주면 제가 전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겠죠? 구조는 똑같으니까. 하지만 각각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거꾸로 일어나는 겁니다. 전기를 먼저 꼽아서 움직이게 할 거냐 아니면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즘은 얘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켜서 자기장, 이 도선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우리 집에 보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몇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시험 봤던 거에 10번 문제 잠깐 볼까요? 결국은 이 문제인데요. 이 뒤에 있는 문제가 싸그리다 그겁니다. 127페이지에 4번 그림 보이죠? 같은 문제예요. 127페이지에 2번, 3번 싸그리다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테스트지에 10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15민 디귿자 도선이 세기가 10 테슬라인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얘는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내가 도선을 이렇게 놓습니다. 디귿자 도선을 이렇게 놓죠. 자, 지금은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는 꼬마 정보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왜요? 첫 번째, 도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압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어진 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금속 막대를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닫혀있는 이 부분이 이제 닫힌 도선이 돼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만 흐르게 돼요. 이쪽은 안 흐릅니다. 알겠어? 자, 근데 도선을 연결을 해놨어도 건전지가 없잖아요. 그럼 전압을 만들어야죠? 그 전압을 건전지가 아니고 유도기전력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야죠? 그러려고 뭐 한다? 이 막대기를 V의 속도로 잡아당긴다. 이 막대기를 V의 속도로 잡아당기면 사실은 닫혀있는 도선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3개 있었는데 얘를 잡아당기는 순간 막대기가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6개 있는 효과로 3개였다가 6개로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죠?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3개만큼 들어가는 방향으로 3개만큼의 자기장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늘면 그거 싫다니까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느니까 그거 싫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3개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흐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그러면 전류 어떻게 흘러? 보입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 디귿자 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PQ라는 막대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저항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러면서 이 꼬마 전류 불 켜지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만데? 라고 하면 유도 기전력을 구해서 그걸 저거의 저항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유도 전압을 구해야죠. 됐죠? 유도 전압은요. 마이너스 n의 t에 델타 BA라고 그랬어. 자, 이 마이너스는요. 방향 설정해 라고 했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늘릴 거야 라고 하는 방향 설정했으니 마이너스라는 계산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방향 설정해 라는 뜻이고요. n이라고 하는 건 저 안에 됐어. 네, 코일 가문수인데요. 디귿자 도선은 이 자체가 한 번 감은 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시간에 대한 자기장 면적의 변화량인데요. 사실은 저 새끼를 땡겨봤자 자기장의 세기는 여전히 10테슬라야.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데 왜 유도전류가 흐르냐면 시간당 자기장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죠? 면적이 요만큼이었다가 자기장을 가진 면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장이 더 세진 효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도전류가 흐르는 건 면적 변화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변하는 면적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변한 면적은 사실은 땡겼을 때 생기는 요 면적만큼이 증가한 면적이야. 요거 넣으면 되는데 이때 증가한 면적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건데 가로는 막대기가 움직이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만큼이 가로 길이가 나와요. 세로 길이는 이 막대기의 길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면적의 변화량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하시면 된다.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t가 날아가니까 보이죠? t가 날아가니까 이때 유도된 전압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구라보콘난 이렇게 외웠어. 그래서 이만큼 생겨. 구라본 5대5면 병신이야. 그래서 이만큼 생겨 라고 배웠단 말이야. 이걸 정리하면 구라보콘으로 정리가 돼요. 이게 유도 전압이야. 그러면 여기에서요. 구해보시면 자기장의 세기는 10테슬라고요. 막대기를 잡아당긴 속도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선 속의 막대기의 길이는 0.2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때 만들어진 유도 전압은 2볼트만큼 생겼어. 이런 뜻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저항의 크기가 얼마냐면 10옴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얼마야? 0.2A 이렇게 하자고요.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 그런 뉘앙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잡아당기면 거기에 있는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 127페이지의 디귿도 도선을 잡아당겨 움직여서 이것도 브라보콘으로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에 있는 막대기를 직접 당기는 4번 그림도 브라보콘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 전압을 원래 구하는 식은 이건데 막대기가 움직이는 거, 도선이 움직일 때 브라보콘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같은 식이에요. 됐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잡아당겨 여기에서 유도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알았는데 우리 배웠죠?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됐어? 그러면 유도 전류가 0.2A 흐르는 건 알겠지만 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의 운동을 방해해야 되겠어? 이 막대기가 움직이니까 자기장이 변하잖아.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순간 이 막대기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힘을 만들려고 전류가 흘렀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이 힘의 크기가 얼마인데 이걸 알아야죠. 이거 만들려고 전류가 흐른 건데. 되겠어? 자, 이때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힘센 비라도시로 계산한다 그랬어. 힘센 비라도시로 계산한다 그랬어. 자기장의 색이 B고요. 도선의 길이는 아까 0.2m인가? 뭐 그거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전류는요. 우리 지금 구했죠. 이게 전류예요. 이게 전류예요. 됐어? 그래서 전류 자리에 R분의 9를 구한다. 곱한다. 이게 전류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R분의 B제곱 L제곱 V만큼의 됐어. 내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거구나. 이것도 돼. 가능합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내가 얘를 앞으로 계속 1m/s의 등속도로 잡아당기면 계속 면적이 늘어나면 이만큼의 전류는 계속 생길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잡아당겼다 놓으면 얘 등속도로 간다 안 간다. 단 막대기하고 도선 사이에 마찰 없다고 치자. 그러면 한번 잡아당겼다 놓으면 마찰이 없으니까 등속도로 계속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왜? 자기력이 생겨서 마찰력의 역할을 할 테니까 가다 멈출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분만 끌었다가요 선생님하고는 문제를 풀죠.